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시리즈 중에 이순신 장군의 일기, 난중일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보 교감 완역 난중일기, 여해출판사 노석석 작가의 작품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고 당연히 학자가 있고 그와 관련된 책만을 또 전공적으로 출발하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난중일기를 근간으로 예를 들면 이순신과 난중일기, 난중일기와 이순신의 리더십, 쉽게 보는 난중일기 이런 책들도 있지만 편집자의 의도에 의해서 일부만 발췌돼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자극적인 부분만 딱딱 끊어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무공이 초서체로 쓴 일기를 그대로 번역을 하고 원글을 찾아내고 날짜별로 번역해서 정통파로 연구한 연구학자들과 번역하는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출판사와 연구소의 지원으로 기본적인 연구가 되겠죠. 연구비 지원으로. 매출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학문적인 완성도, 충무에 대한 이해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 박사 논문들이 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책임감으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의 일생을 이순신 장군에게 바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이순신의 자가 여해고 시호가 충무인데 이 책은 그 난중일기를 노석석 작가가 옮기고 펴냈고 교정을 여해연구소에서 했고 도서출판 여해가 펴낸 책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난중일기 전문 3종 세트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구소, 저자, 출판사 이 세 개가 결합을 한 거죠. 이보다 더 완벽한 책은 나올 수 없는 환경이고 그런 책을 만들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최근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앞서서 해명을 하고 강의하고 연구하고 하는 권위 있는 연구소와 출판사인 걸로 보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덕분에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 역학구도를 학계와 사학계 그리고 도서출판 여해, 노승석 저자의 위치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책을 인연으로 알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저도 아직 한참 더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난중일기 원본을 언젠가는 꼭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난중일기를 한 서너 번 읽어봤습니다. 통독을 한 거는 두세 번밖에 되질 않고 각각 다양한 사안들이 나오고 다른 책들을 볼 때마다 난중일기를 꼭 열어봐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은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처럼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놓고 수시로 열어봐서 한 서너 번은 본 것 같습니다. 복사의 복사, 인용의 인용, 카피의 리카피 등으로 오역되고 의역되고 편집자 의도대로 아니면 글을 쓰는 사람 마음대로 비틀어 가지고 우리 손에 담는 아주 편린의 지식만 가지고 사람들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고전 중에 의미 있는 고전은 풀버전을 봐야 된다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소신입니다. 밑바탕을 튼튼히 하고 기초를 다지려면 그 로우 데이터를 까듯이 평전이나 전체적인 원본을 봐야 기초가 된다. 이런 부분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국어, 영어, 사회문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등 여러 가지 학문을 거치고 한 가지 전공으로 나중에 결정을 하는 학문의 길과 같은 것처럼 난중일기의 그 증보 교감 완역 난중일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난중일기가 무슨 재미가 있을까라는 오해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을 한 장만 열어보고 몇 페이지만 넘겨보면 이순신과 호흡이 같이 딱 마주치면서 이게 박자가 딱 맞아지는 순간 동력을 얻어가지고 이순신 장군께서 움직이시는 거를 따라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난중일기에 빠져들게입니다. 난중일기를 기본으로 징비록을 보고 임진왜란 전체적인 통설을 보면 이게 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공부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그 근처에 있는 원본을 보는 그 버릇이 생기다 보니까 열하일기를 통독을 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징비록, 산성일기, 택리지, 고려대공, 발해여고, 한국전쟁, 누르하치 등등과 인연이 되면서 앞으로 리뷰해야 될 평정들도 산처럼 쌓여있긴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시회나 이런 특별전을 보러 갈 때 그 사람을 꿰고 가는 그런 버릇은 어떻게 남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원본을 한번 훑어보고 가면은 다음에 누가 어떻게 비틀어서 어떤 부분에 편린을 꺼내 본다 하더라도 책상머리에 딱하니 이 책을 버티고 있으니까 바로 꺼내서 뒤져보면 비튼 사람들의 글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길러주고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꼭 한번 읽기를 여러 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책도 마찬가지겠죠. 몇 년 전에 또 이슈가 됐던 이순신의 장군이 정력이었더니 여성 편력이었더니 여자와 잤더니 여진이 어쩌니 이런 얘기를 많이 택도 아닌 얘기를 많이 돌아다닐 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만서제서 들고 이제 봐가지고 막 열어보면서 그때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서 이 책과 인연이 됐긴 한데 그때 느낌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역시
풀버전을 봐야 돼. 이런 느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 난중일기는 충무공께서 직접 초서로 쓰신 귀중한 사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쓰진 글자들을 독해를 잘 못하는 몇 자가 나오는 바람에 후대가 이제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나오고 서로 학자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한데 워드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일부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든 책들이 앞과 뒤 전후를 읽어봐서 앞의 문맥을 이해하듯이 그런 트러블이 있는 문제들, 이슈가 될 만한 사안들도 앞뒤를 열어보면 정리가 됩니다. 여지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도 제가 한마디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토사광난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앞으로 일주일, 뒤로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했던 시점입니다. 그때 간호하러 온 사람을 보고 여자가 어떠니 같이 잤니 어떠니 헛소리를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딱 편린 그 한 문구만 보고 시비를 걸었던 걸로 보입니다.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지 않습니까? 다시 책으로 돌아갈까요? 난중일기는 최초로 조선 정조 19년 1795년이죠. 충무공이 직접 초서로 쓴 귀중한 사료를 그 초고본을 이제 정자로 해독해서 채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때 최초로 이 충무전서 난중일기의 전서본이 나오게 됩니다. 난중일기 이 전서본이 왕명에 의하다 보니까 규장각 신하들 문신인 윤행임하고 검소관 유득공에 의해서 이제 난중일기라는 이름도 그때 생긴 겁니다. 원래는 연도별로 임진일기, 개사일기, 가보일기 등 연도별로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써내려간 책이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지고 그 원문에 대한 상당히 누락된 부분도 많고 오독된 부분도 실존은 합니다.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 후에 1935년에 조선사 편수에서 이제 이를 해독해가지고 난중일기 초가 나왔는데 이런 전서본보다 좀 진전된 작업이긴 한데 이 해독상의 문제점을 완전하게 해소하지는 못했고 1955년 최초로 한글로 번역된 난중일기는 벽조 홍명의 아들 홍기문이 내놨고 이 홍기문의 난중일기는 1968년 이은상이 난중일기를 최초로 번역한 것으로 알고 있던 우리 기억을 다시 뒤집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번역은 1955년에 벽조 홍명의의 아들 홍기문의 작품입니다. 아무튼 난중일기는 뭐 근현대에 와서 많이 부각됐다는 일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미 정조 때 왕명에서 출판된 일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조대왕께서 지시를 하신 겁니다. 증보교감 완역 난중일기 이 작품은 난중일기 전편을 해독한 완역본임은 뭐 당연한 거고 새로 발굴한 32일치의 일기가 추가로 수록되어 있고 홍기문의 그 최초 한글 번역본 반영하는 부분과 이순신의 명량대첩 요인들을 상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부록에는 이순신이 정유재란 이후에 수군을 재건하기까지의 과정하고 명량대첩의 승리 요인들에 대한 분석도 들어있습니다. 웬만한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에 대한 책들보다 아주 간결하고 핵심만 사료에 의해서 드라이하게 딱 정리해놓은 책이 이 책 뒤에 부록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고 어떤 책보다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서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전서본의 일기는 횟수로 7년간 이제 이어지고 85개월 2539일 중에 1593일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일기가 빠진 날이 한 946일 되지만은 이순신이 직접 기록한 장계나 편지 이런 걸 다 보완을 하게 되면 실제로 빠진 날은 며칠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한 15만 자의 일기 중에 현재 13만 자 정도를 해독해서 난중일기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료들이 발견되면 아니면 더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면 자세한 난중일기는 업그레이드의 업그레이드를 계속 지속할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뭐 난중일기를 천천히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순신의 그 부모의 행제에 대한 그 마음 씀씀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균의 잦은 등장과 사라짐 이순신의 사람 됨됨이가 굉장히 강직하고 까칠하다는 근거 그 다음에 백의종군 시절의 이 행보와 주의의 반응 그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선조의 시각과 행동, 이순신 주위의 군관들의 그 행태, 외놈들이 또 이순신을 모함해서 왜 이순신을 그렇게 처분하려고 하는 심리전 등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순신은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들었지만 혼자서 꿋꿋하게 그걸 모든 걸 다 이겨내신 대단하신 분이란 걸 난중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원본을 반드시 한번 거쳐가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원하는 자료를 손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하지 않게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료들을 만나서 횡재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그 백의종군 하던 시절 66일인데 결코 외롭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를 따르던 그 많은 수사, 부사, 종사관, 첨사, 심지어는 사병들과 백성들까지도 그를 믿고 따랐고 물론 이 외놈들도 전쟁
내내 껄끄럽게 생각한 내용이 여기 고스란히 나옵니다.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난중일기는 임진년 1592년 음력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술년 1598년 11월 17일까지 이순신이 외국에 대비해서 전년에 귀선을 만들고 군대를 정비한 것처럼 일기도 전쟁에 대해서 미리미리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임진난을 기록한 게 아니라 임진난을 대비해가지고 1592년 4월 13일 날 전쟁이 났지만은 1592년 입력 1월 1일부터 시작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난중일기라는 이름은 정조 때 초고본을 해독해가지고 이충무공 전설을 간행할 당시에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편찬자인 규장각 문신 윤행인과 검소관 유득공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전까지는 임진일기, 개사일기, 가보일기, 을미일기, 병신일기, 정유일기, 무술일기라는 이름으로 각각 분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을미일기는 초고본이 전해지지 않고 전서본이 있고 정유일기는 1, 2 두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고본은 전서편의 초서로 작성되어 있어서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문학적 실력이 필요합니다. 난중일기의 특징은 전쟁이 일어난 해에는 일기 분량이 일정하지 않고 누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전쟁에 정신이 없었을 테니까. 반면 전쟁이 없던 해에는 비교적 일정하게 쭉 적혀 있습니다. 임진, 개사, 정유일기가 전자에 속하고 가보, 병신 일기가 후자에 속합니다. 참고로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일기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씨 맑음, 흐림, 비가 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매일 날씨가 적혀 있습니다. 임진년 1592년 2월 19일 맑음, 순찰을 떠나 백야봇, 지금 여수의 백도죠. 감국관에 가니 승평부사 권준이 그 아우를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생도 왔다. 임진년 1592년 2월 19일 맑음, 순찰을 떠나 백야국, 여수의 백도이죠. 감목관에 가니 승평부사 권준이 그 아우를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생도 왔다. 비온 뒤라서 산꽃이 활짝 피었는데 빼어난 경치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저녁에 이목구미, 여수의 이목리죠. 가서 배를 타고 여도, 고흥 여홀입니다. 에 이르니 영지현감과 여도 공관이 나와서 맞았다. 방비를 검열하였다. 흥양현감은 내일 제사를 지내한다고 먼저 갔다. 이렇게 기생이 왔다는 내용도 적혀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임진년 1592년 3월 27일 맑고 바람도 없었다. 일찍 아침밥을 먹은 뒤 배를 타고 소포에 갔다. 쇠사를 건너매는 것을 감독하고 종일 기둥나무 세우는 것을 보았다. 겸하여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도 시험했다. 임진년 1592년 3월 28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활 10순을 쏘았는데 5수는 잇따라 맞고 2수는 4번, 3수는 3번 맞았다. 화살 실력도 출중에 나쁘죠. 여기 나옵니다. 물론 자기가 썼죠. 임진년 1592년 3월 29일 맑음. 나라 제삿날, 정인화 후 윤씨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아산으로 문안을 보냈던 나장이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1592년 4월 3일 전쟁이 시작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침 내내 가랑비가 내렸다. 이날도 여수 수군 황옥천이 왜군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도망갔는데 잡아다 목을 베어 군중 앞에 효시, 내다 거는 걸 얘기하죠. 효시하였다. 이렇게 맹정하게 군령을 엄하게 다스리는 부분도 나옵니다. 계사년 1593년 2월 1일로 바로 이어지는데 2월 3월에 웅포해전을 7차례 치르고 5월에 참전 중에 중단했던 일기를 다시 시작했다. 6월 2차 견대랑 해전을 치르고 7월 8월 진영에 소에서 한산도로 옮기고 8월 3도 수군 통제사가 됐다. 진영에서 농사, 고기잡이, 소금 굽기, 그릇 굽기 등을 시행해서 군량을 비축했다. 12월 장계를 올려 진중에 묵가를 설치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계사년 2월 3일 맑음, 이날 영남에서 옮겨온 귀화인 김옥을과 나장 김수남 등이 명부에 오른 격군 80명이 도망갔다고 보고하면서도 뇌물을 많이 받고 붙잡아오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군관 이봉수, 정사립 등을 몰래 파견하여 70명을 찾아서 잡아다가 각 배에 나눠두고 김옥을, 김수남 등을 그날로 처형했다. 군령을 어기는 자는 등급에 따라서 다뤘겠지만 냉정하게 참수했습니다. 을미는 1595년 7월 16일 미조왕 첨사와 사도 첨사가 휴가 신청서를 올리기에 성첨사에게는 10일, 김첨사에게는 3일을 주어 보냈다. 9월 1일 정사관이 병가를 내고 돌아가서 조리하고자 하므로 결제해 보냈다. 10월 21일 이설이 휴가 신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도 휴가 신청서를 내고 결제자의 결제를 받고 가는 거고 휴가 날짜도 결제자가 조정했던 모양입니다. 길게는 10일 병가도 내고 휴가를 냈는데 사인도 안 하고 되돌려 보낸 케이스도 여기 나옵니다. 치성 문제도 나오는데 병신년 1596년 1월 7일 이른 아침에 이영남이 눈독을 들였던 여인이 와서 말하기를 권숙이 치근거리기에 피해서 왔는데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늦게 권수사와 오후 사도첨사, 방탑첨사가 오고 권숙도 왔다. 2월 8일 늦게 손인각과 저왔던 여인들이 들어왔다. 이 치정관계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그 이외의 기록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내용도 나오는데 가토 기요마사가 온다는 허위 정보에 출동하지 않자 2월 왕명거역제로 서울로 압송되고
3월 5개 갇혔다가 정탁의 상소로 4월 1일날 백의종군하는 조건으로 특사가 되죠. 5일날 아산 선릉에 도착하고 11일날 모친상을 당합니다. 19일 길을 떠나가지고 8일 초기에 권율막사로 돌아갔는데 7월 16일날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수군이 패망하고 8월 3일 삼도 수군 통제사의 재임명 교지를 받죠. 9월 조정에서 육전을 명하는데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어 싸울 수 있다라고 장계를 하는 내용이죠. 16일날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 외선 133척과 싸워 31척을 격파했고 10월 29일 보화도로 진영을 옮기고 첫째 아들 면이 전사를 합니다. 선조가 상중에 육식을 하기를 명합니다. 먹고 몸을 추스리라. 전쟁에 임하라는 겁니다. 조문과 관련된 그 원균의 음흉한 편지 얘기도 나옵니다. 정유년 1597년 5월 8일 음흉한 원균이 편지를 보내어 조문하니 이는 곧 원수 권율이죠. 원수의 명령이었다. 이경신이 한반도에서 와서 흉악한 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또 말하기를 원균이 데리고 온 서리를 곡식을 사오라고 구실 삼아 육지로 보내놓고 그 아내를 사통하려 하였는데 그 여인이 악을 쓰고 따르지 않고 밖으로 나와 고함을 질렀다고 했다. 원균이 온갖 계략을 꾸며 나를 모함하려 하니 이 또한 원수로다. 뇌물로 실어 보이는 짐이 서울 길을 연잇고 나를 헐뜯는 것이 날로 심하니 스스로 때를 못 만난 것을 한탄할 따름이라고 원균을 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까지 남의 여인까지 사통하려고 했습니다. 정유년 1597년 7월 18일부터 22일까지의 일기도 참 안타까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7월 18일 맑음 새벽에 이덕필 변홍단이 와서 전하기를 16일 새벽에 수군이 기습을 받아 통제사 원균과 전라 우수사 이혁기, 충성투사수 최호 및 여러 장수들이 다수의 피해를 입고 수군이 크게 패했다는 것이다. 듣자 하니 통곡함을 참지 못했다. 얼마 뒤 원수, 권율이죠. 원수가 와서 말하되 일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직접 해안지방으로 가서 듣고 본 뒤에 방책을 정했다고 했더니 원수가 기뻐하기를 맞이 않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나는 송대립, 유황, 윤선각, 방응진, 현진, 이원림, 이원용, 이감, 흥홍과 같이 길을 떠나 3개에 이르니 새로 위반 수령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균이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무너진 해군을 나가서 현장을 직접 돌아보겠다. 그리고 점검을 해서 방비책을 내겠다라는 이순신의 적극적인 면모가 보입니다. 경상수사 배설이 도망가 보이지 않는다. 오후 이득이 보러 왔길래 패한상을 물었더니 사람들 모두 울면서 얘기하길래 대장 원균이 적을 보고 먼저 무트로 달아나고 여러 장수들도 그를 따라 무트로 올라가서 이정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들이 대장의 잘못을 말한 것을 입으로 다 말할 수는 없고 그 살점이라도 뜯어먹고 싶다라고 하였다. 거제 배 위에서 자면서 거제 혈령과 사견까지 얘기를 나눴다. 조금도 눈을 묻지 못해 눈병을 얻었다. 열받은 이순신은 눈에 병이 났던 겁니다. 결국 이 배설은 도망을 가는데 7월 22일 아침에 배설이 와서 보고 원균이 패망한 일을 많이 말했다. 9월 2일 배설이 도망갔다. 탈령을 했습니다. 무술년 7월 24일 복병장 녹도만호 송여종이 전선 8척을 거두다가 적선 11척을 저리도에서 만나서 6척을 통째로 포격해서 적군의 머리 69급을 베고 용기를 발휘하여 진영으로 돌아왔다. 전쟁의 공과 사도 칼같이 기록을 합니다. 방금 적은 이 내용은 이제 난중일기에는 없는 새로운 일기인데 이순신이 휘하장수 송여종이 이제 저리도 해전에서 승천한 내용을 적은 건데 후대 다른 문헌에도 이 내용이 이제 인용이 되고 있는데 그 예로 이충무공전서 세보연표를 보면은 무술년 7월 24일에 이순신이 여러 장수에게 저리도에서 이제 왜적을 격파하라고 명한 사실이 있는데 충무공 행록에 보면 이날 저리도 해전에서 조선 수군만이 왜적을 포획하고 명나라 군사들은 바람 때문에 출전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진린 도독이 알고 매우 열받으니까 이순신이 전공을 진린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하면서 달랬고 이날 송여종이 포획해온 적선 6척과 적군의 머리 69급을 모두 진린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이순신은 명나라 군사의 대빵인 진린도 잘 다룰 줄 알았던 거죠. 진린은 공적에 눈이 멀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비위를 맞춰준 거죠. 그 뒤로 협력이 잘 됩니다. 술 마신 기록도 나오는데 무술년 11월 8일 명나라 도독부에 가서 위로연을 베풀고 종일 술을 마셨다. 어두웠어야 돌아왔다. 조금 있다가 진린도독이 보자고 해서 갔더니 진린도독이 말하길 순천의 외교의 적들이 10일 사이에 철수해서 도망한다는 기별이 육지로 왔으니 급히 진군하여 돌아가는 길을 끊어 막자라고 했다. 9일 도독과 함께 일시에 군대를 움직여 백세랑에 진을 쳤다. 10일 자수영 앞바다에 진을 쳤다. 지난 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음으로 많은 외장들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유병과 권율이 섬진강의 육로와 사천을 차단하자 고니시 육견학과는 조선 수군의 압박에 크게 두려움을 느꼈다. 10월 11일 진린도독과 이순신이 외교 앞바다에서 날마다 외적에 도전을 해오자 16일 행장은 유병에게 철수하도록 도와주기를 부탁했다. 유병이 그걸 허락하면서 군사 40명을 외교로 보내주었다. 뇌물을 받고 안전한 철수를 위해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순신은 하지만 그 나가는 거를 인정을 못했습니다. 뒤를 치죠. 14일 외선 두 척이 강화하자고 중요회까지 오니까 도독이 외통사를 시켜가지고 외선을 맞이하고 조용히 한 개의 홍기와 환도 등의 물건들을 받았습니다. 술시에 외장이 작은 배를 타고 도독부로 돌아가지고 돼지 2마리하고 술 2통을 또 진린한테 바쳤다. 이 외놈들은 이 시점에 자기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서 뇌물을 바치기 급급했습니다. 멍해 군사들은 일부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날짜별로 뇌물을 주고받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16일 도동이 진문동을 왜군 진영에 들려보냈더니 얼마 뒤에 외선 세 척이 말한필과 창칼 등을 가져와가지고 도독에게 바쳤다. 이 고니시 유키나가는 유진 총병의 도움으로 마침내 부산포를 향해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먼저 외선 10척을 출발시켰는데 묘도의 조선 수군들이 이를 박살을 냈죠. 이를 고니시 유키나가가 유정총병에게 항의를 하니까 유정총병은 진린하고 타협해라. 난 모르겠다. 바단 일은 나는 모르겠다. 오리발을 내밀었던 거죠. 고니시 유키나가는 조선 수군의 제지로 탈출에 이제 어려움을 겪자 진린에게 수차례 뇌물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외인 통사를 통해서 은백량, 보고 59를 진린에게 바치면서 전쟁에서는 피를 보지 않는 걸 귀하게 여기니 길을 빌려주시오, 항복하게 해주시오라고 하니까 진린 도독이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 발송한 배 여러 척을 이순신이 공격해가지고 괴멸을 시켜버렸죠.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진린한테 이제 항의를 하니까 진린은 뭐라 했냐면은 내 알 바 아니요, 이건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한 거요,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난 마이 잡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진린도 고수는 고수인 거죠. 이 난주일기 책 정보 교감 완력 이순신 지음 노승석 옮김 여해출판사의 이 난주일기는 백미는 이순신 장군의 일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는 부록 부분이 정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가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부록 제목이 이순신의 명랑대첩인데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순신이 겪었던 정유재란의 시련, 백의종군의 여정, 명랑해전의 승리의 요인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중일기 끝에 그 내용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여해 이 연구재단에서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노승석 작가가 여해출판사와 이 연구소에서 있는 그런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 누구보다도 임진왜란을 간단하게 핵심만 추려가지고 뼈대를 보여주는, 요약을 해주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재란의 시련을 보면은 1593년 백제관 전투에서 명나라 군사가 대패하고 4월부터 이제 명일간의 강화협상이 시작돼가지고 정유재란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에 유격장군 16역이 들어오는 것, 명나라 왜군이 재침이 있다 없다, 히데요시를 왕으로 삼고 조공을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 딸을, 공주를 천황의 후비로 삼겠다, 감한무역을 허용해달라, 거기다가 조선의 남부 4개 도를 내놔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명나라 황제는 단칼에 거부를 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했던 내용도 나오고, 원균이 경남 거제도를 수비할 사람을 뽑고 선조가 이순신을 불신하게 된 플로우도 확인을 해주고, 여러 통신사를 통해서 히데요시의 답변서를 봤는데 히데요시는 전쟁 전이나 협상 단계에 있어도 늘 호전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좀 나쁜 놈이거든요. 가는 과정에도 이게 협상 내용을 바꾸고 손바닥 디딜듯이 했던 행적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 1597년 병신년 겨울에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거짓으로 조선과 수호를 맺을 것을 청하고 포로로 잡아간 왕자들을 돌려주면서 이순신을 모함하는 그런 파렴치한 짓도 합니다. 결국 조정이 넘어가가지고 이순신은 삭탈관직되고 백의종군 하죠. 결국은 칠춘항에서 사단이 나고 다시 수군 통제사로 돌아가는데 조선 해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이순신을 돌아왔던 거죠. 그들은 끝까지 이순신을 끄집어 내리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조선 관료들과 임금까지 말려 들어갔던 거죠. 파트 2에서는 그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기나긴 66일간의 그 여정이 나옵니다. 정유년 1597년 2월 1일 이순신은 하옥이 되고 3도 수군 통제사의 원균이 이제 임명이 됩니다. 2월 26일 날 압송이 시작됐고 3월 4일 날 이제 한양에 투옥이 됐습니다. 투옥 기간은 총 27일입니다. 4월 1일 날 이제 추록을 해가지고 권율의 막하로 들어가가지고 백의종군 하라, 공을 세우라 이런 명령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게 투옥하는데 어떤 매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명령이 내려진 날 지인들을 만나가지고 술에 흠뻑 취했다고 합니다. 4월 2일 날 유송령 면담을 하고 4월 3일 날 한성을 출발해서 4월 4일 오산, 4월 11일 날 모친이 사망합니다. 4월 13일 날 부고가 도착을 했는데 4월 19일 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서 모친 영점과 사당에 하직 인사만 드리고 출발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순천, 구례, 하동, 합천을 경유해가지고 관노, 종들에 묵으면서 내려갔습니다. 권율의 명령으로 원균이 좋은 편지를 억지로 보내온 건 5월 8일이고 이 시점에 이경신이 와가지고 원균이 서리의 아내를 간음하려고 하는 행태를 전합니다. 이순신이 원균이 온갖 계략을 꾸며서 나를 모함하려고 하니 이 또한 운수일 뿐이다 라고 숙명으로 되돌립니다. 6월 8일 마침내 도원수 권율을 만납니다. 상중을 배려해가지고 권율은 몸을 추스리고 나오라고 명령을 하고 백의종군이 시작됩니다. 백의종군 기간은 120일이었습니다. 권율은 그 원균의 정직하지 못함을 늘 말하고 있었고 권율이 원균의 태만과 무능함을 보고 직접 지휘할 것이 없다고 포기하는 심성을 드러낸 근거도 있고 박영남이 7월 7일 날 한산도에서 원균 주장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대신 죄를 받으려고 원균에게 붙잡혀 왔다는 내용도 이순신한테 전합니다. 7월 16일 날 7천 패전에 원균의 무능한 지휘력으로 패전을 하죠. 원균이 통제사직을 수행할 때 운주사에 기생도 갖다 놓고 울타리를 치고 부하를 막 매질을 하기 때문에 군심이 전체적으로 이탈됐던 걸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7월 18일 날 원균의 패전이 이루어지면서 죽고 이었기 최호의 전사 소식을 이순신은 듣게 됩니다. 이순신은 직접 남도를 돌아보고 잔병들을 수습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권율한테 얘기하고 권율은 그 결정을 존중을 합니다. 이어서 보름도 안 돼가지고 8월 3일 날 삼도수군 통제사에 재임명이 되고 8월 4일부터 정유일기를 다시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유일기가 두 권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랑해진의 승리도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 날 칠천량에서 조선수군이 패하고 수습한 배가 12척, 김옥기가 가져온 배를 합쳐가지고 총 사실은 13척이었고 초탐선이 32척이 있었습니다. 8월 28일 날 외선 8척이 공격에 대응해가지고 13척이 출동해서 박살을 냈다. 그게 어란포 해전이고 9월 7일 날 어란포 바다에서 외적 13척을 다시 또 한번 격퇴를 시킵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지난 해상작전의 실패로 수군이 불리하다고 육전을 명을 합니다. 근데 이순신은 장계를 올려서 해상전을 주장합니다.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이순신의 장계죠. 임진전부터 5, 6년 동안 적이 함부로 양호, 충청과 전라죠. 양호에 곧장 돌격할 수 없었던 것은 수군이 그 해로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에게는 전선이 아직 12척이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운다면 그래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수군을 모두 폐지한다면 적에게는 다행한 것이 되어 호서를 거쳐 한양에 도달할 것이니 이는 신이 염려하는 바입니다. 전선이 비록 적으나 미천한 신하가 죽지 않는다면 적이 우리를 함부로 모멸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적습니다. 조정은 이를 받아들이죠. 조정은 수군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순신은 그래도 충청, 전라도는 물론 한양까지 지키는 것이 오직 수군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마침내 이순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죠. 이순신은 이때 목숨을 내놨습니다. 문서를 보면 인천 상륙작전을 검토한 왜군의 내용도 나옵니다. 9월 14일 날 임준명이 적선 55척이 어린 앞바다에 들어왔다고 보고를 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생還한 김중철의 말을 전하면서 왜군이 보복으로 조선수군을 섬멸한 뒤에 경강, 한강 일대로 올라갈 계획을 잡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말에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우수영으로 전령선을 보내가지고 피난민들을 즉시 육지로 올라가도록 일렀죠. 15일 이순신은 적을 전선과 군사로 물살이 거센 명량을 등지고 진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우수영 앞바다에다 진을 쳤죠. 여기서 부하들이 결사적인 각오로 전쟁에 임할 것을 당부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왜군은 한양을 위해서 인천 앞바다로 들어갈 것을 전략했던 겁니다. 아마도 한국전쟁의 인천 상륙작전은 1592년에 계획된 걸 그때 구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한반도를 반으로 자르는 것은 원산보다는 인천이 낫다는 거죠. 원산에서는 백두대간을 넘어와야 되고 인천에서는 평야로 한양으로 평양으로 개성으로 일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을 왜군도 검토를 했다는 기록이 놀랍습니다. 원군 관련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몇 개를 쭉 정리를 하다가 말았는데 끝까지 정리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계사년 3월 11일 원수사는 몹시 취하여 동안으로 돌아갔다. 계사년 5월 14일 원균이 와서 술주정이 침하기가 차마 말할 수 없으니 배 안의 모든 장병이 놀라고 분개하지 않은 이가 없다. 그의 거짓된 짓을 차마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영산령에 취하여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다니 우습다. 계사년 5월 22일 원균이 거짓 내용으로 공문을 돌려 대군을 독려하게 했다. 군중에서 속임이 이러하니 그 흉포하고 패악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가보년 1월 19일 저녁에 원수사도 왔다. 원수사, 공연수, 이극성이 서로 눈독 들인 여자들을 모두 다 관계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말이 됩니까? 가보년 2월 11일 식후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니 경상우수사 원균이 와서 만났다. 술 10잔에 취해 말에 광기가 많으니 우스운 일이다. 난중일기에 원균과 관련된 내용을 일일이 다 보려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시간이 되면 난중일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원균이 이순신을 모함했고 이순신은 왜 그렇게 원균을 싫어했는지는 난중일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증보교감완역 난중일기, 노승석 작가의 작품, 여해출판사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순신과 임진왜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될 난중일기. 딱딱하고 단순한 병적 기록만 있을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편안하게 이순신 장군의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일독하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적극 추천하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난중일기 돌아봤습니다.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